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1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한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 오히려 호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또 추진하던 일들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또 보이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좀 심적인 여유도 느끼고 한가로운 시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다소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그 참모직이나 비서직 같은 직장 생활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한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융통성 있게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시기도 하겠지만은, 들어는 그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그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양력으로는 그 2022년 1월달이지만은 그 음력으로는 그 신축년 신축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달로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신축년 신축월이죠. 자, 1월달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임진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룡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비슷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경험과 연륜으로 능숙함을 자라가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는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매사 그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은 직업상 부심도 조금씩 따르고 일 처리가 조금씩 매끄럽지 못한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쇠지에 속할 때는 지금까지 그 경험이나 연륜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겠고, 또 현모양처 같은 좋은 아내를 맡기도 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사업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또 취업하시는 분들은 취업난에 조금 시달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룡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구해주는 구세주 같은 그런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쏘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 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운성을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다음을 위한 좀 준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금까지 하시던 일은 좀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겠고, 하는 일이 다소 좀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수성의 기분으로 보내는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의 형제 덕이 좀 박할 수 있겠고, 또 문서운이 부족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격증 취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다음 달 정도로 좀 미뤄두는 그런 유의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천을 위인이 함께 하니까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식용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천을 위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 위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모태에서 잉태해가지고 길러지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변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기에는 다소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도 큰 시기이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조금 미약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희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보살피며 도우는 그런 우애가 좀 돋보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생용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역시 양지네요. 이 천간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병화하고 여기 신금이 이렇게 병신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합의되는 이런 시기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간에는 그 서로 간에 끌림도 있게 되고 가벼운 유혹이나 꼬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상당히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하죠.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모태에서 길러지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판단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운세이지만은 주변의 보살핌도 크고 행운도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녀분들로부터 도움이 큰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식용에 해당하십니다. 천을 위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 위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가지고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모든 면에서 활기가 넘치는 좋은 운세이지만은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무시할 수도 있겠고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 가지고 오히려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금전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의식주의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들어는 그 아내의 힘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아내와 불화와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는 화목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일날 6회살의 방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6회살의 방합입니다.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해살운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취시키거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같은 이런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자영이고요. 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화개살의 자영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화개살 기운에서는 자신에게 하는 일이나 직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고, 옛날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 나은 줄만 알았던 지병이 다시 도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개살이 자영에 속할 때는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일 날입니다. 연살이 육합이고요.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운도 들겠고, 어느 정도 사치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기가 있는 분들은 배우나 가수 같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등에서는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짝을 찾거나 아니면 배필을 만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 고추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가지고 결혼식이나 약혼식,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를 갖는 이런 행사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함이나 자천, 명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또 가정에서도 그 부부 간의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별거를 하거나 각방을 쓰는 그런 사태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원진이고요. 22일도 같은 망신살의 원진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하루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좋지 못한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바람이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겠고,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은 비뇨기과나 부인과 계통의 질병이나 수술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를 이뤄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거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영전 같은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 확장에 계기도 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트 상대자를 잡거나 배필을 만나는 그런 찬스도 잡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